지금부터 여러분은 국민 배심원입니다. 각자의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사실만 전달하겠습니다. 2026년 2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재판소원법을 두고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이 법안이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여당의 강행 기류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쪽은 기본권을 위한 마지막 안전판이라고, 다른 한쪽은 고비용 저효율의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는 이 제도.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손이 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쟁점의 중심에 있는 재판소원법은 지금까지는 대상이 아니었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재판 결과 자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법률의 위헌 여부만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 판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의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길이 새로 열립니다. 여기서 시각이 갈립니다. 대법원과 반대측은 사실상 3심제 위에 재판소원이라는 절차가 하나 더 생겨 4심 구조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2025년 입장 자료에서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판소원의 성격을 사실심과 법률심이 아닌 헌법심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같은 제도를 두고도 한쪽은 새심급, 다른 쪽은 헌법적 구제 절차라고 정의하는 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뒤에는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와 법원 행정처의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대법원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헌법 구조와의 충돌입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국회의 재판소원은 현행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 개정 없이 입법으로 도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이 최종심이라는 구조인데 헌법재판소가 확정 판결의 효력을 뒤집거나 가처분으로 묶을 수 있게 되면 헌법이 예정한 권한 배분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사실상 4심제 소송 장기화 우려입니다. 법원 행정처 의견서에는 재판소원은 고비용 저효율 제도로 국민들의 권리 구제보다는 희망 고문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4심제가 도입되면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예,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대법원 쪽에서 보기에 패소한 당사자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시도하면서 재판이 몇 년씩 더 이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시간 비용 부담만 커진다는 겁니다. 셋째, 법적 안정성과 국가 경쟁력입니다. 대법원은 확정 판결이 재판소원으로 취소되거나 가처분으로 유동적인 상태가 되면 사회 전체가 언제까지가 진짜 끝인지 알 수 없는 불안정 속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의견서에는 재판소원과 가처분 제도가 패소 당사자의 소송 지연 전략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며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대목도 담겨 있습니다. 요약하면 실질적으로 이기기 어려울 수 있는 싸움을 길게 끌게 만드는 장치가 되어 국민에게 희망 고문과 부담만 안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찬성 측은 같은 제도를 정반대로 바라봅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판소원의 본질은 사실심과 법률심이 아닌 헌법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을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설명하며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찬성 논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기본권 구제의 최후 안전판입니다. 법률 자체는 합헌이라도 그 적용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나 기본권 보장 원칙과 어긋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이를 바로잡을 통로가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재판소원은 이런 예외적 상황에서 한 번 더 헌법적 심사를 받게 하는 장치라는 것이죠. 둘째,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 통제입니다. 헌재는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4심제 표현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사법작용 역시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에서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네 번째 재판이 아니라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헌재가 기본권 침해 여부만 좁게 보는 절차라는 겁니다. 여당은 이 법안을 법원조직법 개정 등과 함께 사법개혁 패키지의 일부로 보고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넓히는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과거 일부 정치 사회적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이 엇갈리며 혼란을 빚었던 만큼 두 기관의 관계와 역할을 법률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이 논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먼저 이미 3심까지 거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희망 고문을 연장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혹시 모를 기본권 침해를 막는 마지막 안전판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확정 판결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을 두고 여러분은 사법권에 대한 헌법적 견제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대법원의 최종심 권한과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의 무게를 고려할 때 단순 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헌법 개정이라는 더 큰 절차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각자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평결을 내려보시고 그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입니다.